이제 좀 해결이 됐을까요? 어, 급하게 나가셨는데. 아, 네네. 네,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네. 네. 자기의 세부 전공이 없으면 의사 사회에서 의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의가 아니고 뭐 전문의가 되어야 이제 환자분들도 의사라고 느끼는 거예요. 음, 저도 의사가 되고 나서 무슨 과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인턴 때는 전공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아직 전공이 없고 내년에 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잘 모르세요. 무조건 그냥 의대 때 뭐 이비인후과, 내과 이렇게 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전공 정하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뭐 다른 직업과 뭐 크게 뭐 비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이제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 주에 45시간 정도 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뭐 60시간인가 뭐 음,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가 되게 역풍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주일 60시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거를 땡겨와서 좀 일이 많아지면 이때 근무하고 다음 주에 쉬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온 것조차 60시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께서는 주에 80시간으로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뭐 이게 지켜지는 병원도 있고 안 지켜지는 병원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 주에 80시간씩 일하면서 월급은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고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더 받기도 합니다. 그 정도 받으면서 5년이나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 그래야지 의사 사이에서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고 환자들한테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본인들을 갈아가면서 수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빅파이브를 포함한 많은 대학병원들이 잘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한 병원에 전공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공의들 다 나가면서 빅파이브 좀 무너지고 있죠. 그 네. 이유가 전공의 비율이 40%에서 50%입니다. 음, 이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높은 업무 강도. 네, 네. 아주 높은 업무 강도로 네. 뉴스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과로사도 있는 일이고 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원하는 전문의가 되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뭐 전공의들 너네 잠도 못 잔다면서 의사 늘려줄게 뭐가 불만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사실 병원에서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면 전공의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공의보다 전문의 선생님들이 급여가 더 비싸시죠. 그러니까 전공의들을 많이 채용하고 전문의를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티오가 늘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티오도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병원장이 전공의들을 부려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법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지금 전공의 주 80시간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잘 지켜지느냐? 그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선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전공이 는다고 해서 그렇게 과연 정말로 줄어들까? 이거는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들었는데요. 네. 의대를 정원하는 게 누굴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더 의료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지, 아니면 의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 의료,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에서 의사를 보기 힘들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명 증원 중에 1,600명을 지방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00명을 이제 증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다 지방에만 계시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6,600병상인 만큼 엄청난 수의 전공의가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뭐 병원은 뭐 의료재단이어서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당연히 자기네 직원들 돈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장이면 저기 시골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짓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짓겠죠. 그래서 전공의들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사병원인 거잖아요. 민간 병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논리를 따라서 수요가 더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자도 지방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지방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 나는 대형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인데도 수도권으로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정말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방에도 정말 뛰어난 그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각 지역의 대학병원들에서도 좋은 치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혹시 수서역 와보셨으면 아실 텐데 SRT를 타고 네. 이제 삼성 서울병원 근처에 이 줄을 쭉 서십니다. 음. 지방에서 각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음. 그분들이 약을 이제 뭐 60일치 뭐 혹은 뭐 100일치 이렇게 타가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경증입니다. 대부분 뭐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부 분들은 뭐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많은데 사실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경증 환자분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 네. 그 지역 병원에서 너무 정말 뛰어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무조건 서울이 좋은 것이다. 무조건 빅5가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빅5에 엄청 많이 몰리죠. 네. 그래서 뭐 의대생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지역 의료를 늘린다고 해도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서울에 몰리는 건 똑같습니다. 음. 지금 안 그래도 요즘 교통도 점점 편해지고 있고 이제 부산하고 서울을 뭐 몇 분 안에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저 B5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게 나온 정책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를 이제 좀 역행하는 음. 너무 정말 사명감으로 너는 무조건 지방에 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가 있는 분들은 무시하고 서울로 가버리는 되게 역설적인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바의 근거가 뭔가요? 예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뭐 교육협의체 자세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은 350명 증원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 정부는 500명 정도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안 중에서 갑자기 이제 정부가 저희가 이 의정합의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코로나 때 그 의료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전과 비슷하게 좀 그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치지 말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갑자기 증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환자를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 의정 합의를 이번에 윤 정부에서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2,000명 누가 봐도 이제 연구 뭐 베이스로 한 이런 숫자가 나왔으면 그래도 뭐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2,000이라는 숫자가 누가 봐도 그냥 500, 1,000, 2,000 편하게 부른 숫자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했을 때 그 홍윤철 박사님, 서울대학교 박사님,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쓰신 논문을 참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증언을 해야 한다. 근데 증언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필수과에 대한 지원이고, 필수과의 지원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논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이제 정부는 그 뒤에 내용은 본 거야. 증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홍윤철 박사님께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한 적도 없으세요. 근데 그냥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들고 와서 보건복지부랑 이제 홍윤철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도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이제 그런 필수과에 대한 지원을 먼저 얘기를 했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뭐 의대 증원을 얘기했지 본인은 이렇게 증원을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하신 분, 뭐 교수님조차도 한 적이 없는 말을 정부는 그런 잘못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을 계속 요청하는 김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의 교수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의사인데 이제 뭐 의대 증원을 하니까 뭐 이제 뭐 참 의사다 혹은 이제 민주당 이번에 공천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국회의원이 높은 확률 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학자예요. 의과대학 졸업을 하셨지만 그리고 의사 면허도 있으시지만 어, 실제로 진료를 본 적이 없는 그냥 이제 연구자입니다. 근데 연구를 이제 당연히 중립적인 태도로 하시면은 저는 저희 의사 집단도 그거를 반영을 당연히 하고 많이 꼼꼼히 읽어볼 텐데